그래서 프라포지셔널 로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파트 2에서는 로직 기반의 프로그램 검증을 할 거라서 먼저 한 3, 4주 정도 로직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할 계획이에요. 제일 기본적인 게 모든 논리 로직의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프라포지셔널 로직이에요. 선언 논리. 자, 선언 여러분 뭐 다 익숙한 불리한 로직입니다. 뭐 아키텍처, 컴퓨터 구조 이런 시간에 다 나오긴 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용어부터 좀 정의하면 아톰이라고 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true를 이렇게 쓸 겁니다. true, 참, 항상 참인 명제죠. true, 탑이라고 쓸 거고 bottom, false를 bottom이라고 쓰겠습니다. bottom은 항상 거짓인 명제죠. 자, 그리고 불리한 베리어블들을 혹은 프라포지셔널 베리어블들을 PQR 대문자로 쓰면 변수다. 불리한 변수라는 것은 true 또는 false를 가질 수 있는 타입이 불리한 타입의 변수를. 그걸 이제 아톰이라고 부를 거고 이 세 가지 truth symbol, variable, 아톰. 리터럴은 뭐냐면 아톰이거나 아톰 알파를 아톰이라고 하면 알파 아톰이거나 아니면은 그 앞에 니게이션 붙은 거를 리터럴이라고 부를게요. 자, 그리고 프라포지셔널 포뮬라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로지컬 커넥티브를 연결해서 만들어집니다. 인덕티브하게 만들어지 기본적으로 우리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랭귀지즈 간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인덕티브하게 정의하죠. 그런 것처럼 기본적인 랭귀지라고 봐도 돼요. 아주 작은 랭귀지. 세맨틱스가 true 아니면 false인 그런 랭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의하는 랭귀지 F는 바텀이거나 그러니까 false거나 true거나 아니면 변수거나 아니면 어떤 베이스 케이스 세 가지가 아니면 어떤 포뮬라 F가 있으면 그 앞에 not을 붙이면 니게이션을 붙이면 얘도 논리식이 됩니다. 니게이션 이런 기호를 쓸 거고 그리고 뭐 and 컨정션이 있고 and 혹은 디스정션 or가 있고 implication 있고 if and only if 양방향 implication 뭐 요 정도로 정의할게요. 여기 이제 기본적인 프라포지셔널 로직의 신텍스입니다. 몇 가지 텀들을 좀 정리하면 서브 포뮬라 말 그대로 부분 논리식이에요. 어떤 논리식이 있을 때 F가 있을 때 F의 서브 포뮬라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서 등장하는 모든 서브 익스프레션들 그 집합을 서브라고 하겠습니다. 인덕티브하게 정의되겠죠. 신텍스가 지금 인덕티브하게 정의됐으니까. 바텀인 false인 경우는 자기 자신 싱글톤 셋이고 true인 경우 자기 자신 베이스 케이스는 그냥 싱글톤 셋이 나오는 거고 negation not F면 일단 자기 자신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제비적으로 F의 서브 익스프레션들 다 포함하면 되겠죠. F1 and F2 자기 자신 포함하고 F1, F2의 서브 포뮬라들 다 모으면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포뮬라가 있다. 이게 서브 익스프레션들, 서브 포뮬라들은 일단 F가 포함이 되고 그리고 모든 이 부분식들 이걸 다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서브 포뮬라라고 하면 자기 자신을 포함합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 항상 포함합니다. 근데 스트릭트 서브 포뮬라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 뺀 거를 뜻해요. 단순히 이 집합에서 자기 자신 요 뺀 겁니다. 스트릭트하다. 자,
그래서 신텍스를 우리가 쓸 때 이 괄호를 항상 쓰기 좀 번거로운 면이 있어서 어떤 우선순위를 줄 거냐면 괄호를 좀 줄이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이렇게 줄 거예요. 니게이션이 가장 강력하고요. 가장 타이트하고 그 다음에 and, or와 그 다음에 implication, 그 다음에 양방향 implication. 자, 그래서 뭐 요렇게 예를 들어서 요렇게 썼다. 그러면 이거랑 같은 거예요. 괄호가 P and Q에 괄호가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and가 더 타이트하게 붙기 때문에 더 강력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그 오화가 또 임플리케이션들은 다 오른쪽으로 어소시에이티비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타입 적어줄 때랑 같죠. 프로그램에서 P imply Q imply R이다. 그러면은 P imply 괄호하고 Q imply R. 괄호 안 치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괄호를 쓰면 굉장히 복잡한데 여기서 이제 괄호를 대부분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니게이션이 어차피 가장 강하기 때문에 이거 없앨 수 있죠. 없애도 되고, 그리고 오화보다 디스정션보다 컨정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괄호를 더 없앨 수 있고 뒤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렇게 쓰면 뭐 대부분 사실 컨벤션이기 많이 쓰는 컨벤션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헷갈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거의 바로 보이는. 그 헷갈릴 때는 컨퓨징한 점이 있을 때는 괄호를 쓸 겁니다. 이게 사실 괄호 뭐 다른 얘기긴 한데 이 괄호가 사실은 없는 거죠. 사실 이게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이 지금 인덕티브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이 인덕티브하게 정의되는 것들은 2차원 트리잖아요. 트리를 지금 1차원으로 어떻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괄호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앞으로 프로그램으로 작성할 때는 이 로직 포뮬라를 당연히 이런 헷갈리는 점 없습니다. 신텍스에서. 혹시 여기 질문 있나요? 신텍스에 대해서. 간단하죠? 자, 그러면 세맨틱스도 간단합니다. 프라포지셔널 로직은 굉장히 간단한 언어예요. 의미가 true 또는 false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PL 포뮬라의 의미, 줄여서 PL 포뮬라라고 PL이라고 할게요. 프라포지셔널 로직을. 그래서 PL 포뮬라의 의미는 true 아니면 false다. 자, 근데 의미를 항상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변수가 있기 때문에 변수에 대한 값을 알려주는 일종의 환경이 필요합니다. 이제 랭귀지에서는 환경이라고 그러거나 혹은 스테이트라고 하는, 로직에서는 보통 인터프리테이션 혹은 어사인먼트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우리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쓰는 용어는 뭐 환경 혹은 뭐 스테이트 뭐 다 같은 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환경, 인터프리테이션이 필요합니다. 인터프리테이션. 이 경우는 인터프리테이션을 뭐 i라 그러면 이 i는 베리어블에서 truth value로, truth value는 바텀 아니면 탑입니다. 각각의 베리어블들을 바텀 또는 false 아니면 true로 매핑해주는 그런 매핑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이밸류에이션 하려면 인터프리테이션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 I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P가 true로 매핑되어 있고 Q가 false다. 그러면은 F의 의미는 I에 대해서 정의되는 거죠. 인터프리테이션 I 하에서 의미를 계산해 보면, 자, P가 true라 그랬으니까 1이고 true고, Q가 false라 그랬으니까 false고, not Q는 true고, P and Q는 false고, P 또는 not Q는 true고. 따라서 전체 이 F의 의미는 이 왼쪽이 false예요. 이미 가정이 false이기 때문에 전체는 true가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인터프리테이션이 주어지면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의미 계산하는 방법을 뭐 태뷸라 어프로치라고 하는데 프라포지셔널 로직에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값이 지금 파이나이트하기 때문에 변수가 n개 있으면 2의 n 경우밖에 없잖아요. 기껏해야. 근데 앞으로 우리 다음에 그 확장할 first order logic을 주로 우리 사용하게 될 건데 이제 first order logic에서는 도메인이 저렇게 값이 파이나이트한 도메인이 아니고 무한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경우를 다 나열해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을 쓸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시멘틱스도 인덕티브하게 정해요. 그래서 프라포지셔널 로직에 대해서 시멘틱스, 인덕티브하게 한번 정의를 해보면 인덕티브하게 정의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포뮬라 F의 의미를 정의할 때 그거의 부분, 서브 컴포넌트들의 의미를 가지고 컴포지셔널하게 정의한다는 거예요. 부분들의 의미를 가지고 전체의 의미를 정의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방식을 인덕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컴플렉스 엘리먼트들의 의미는 서브 컴포넌트들의 의미를 가지고 정의된다. 그러니까 재규적으로 정의된다. 그래서 이런 노테이션을 쓸 건데 어떤 인터프리테이션 i가 있을 때 i가 f를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i가 i란 인터프리테이션 하에서 f를 계산하면 true가 된다. 그래서 이 문장을 f evaluates to true under I 이 문장을 이렇게 맨날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f를 계산하면 false가 된다. 이것도 맨날 이렇게 쓰기 귀찮고 리더블 가독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i에서 f를 계산하면 false다. 자, 그래서 이 노테이션 이렇게 정의한 다음에 한번 의미를 정의해 봅시다. 자, 일단 true는 뭐 어떤 인터프리테이션이 와도 true죠. 그게 true의 정의죠. false는 뭐가 와도 true가 될 수 없죠. false죠. 계산하면 p는 변수는 어떤 경우에는 true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false가 돼요. 언제 true가 되냐면 주어진 인터프리테이션에 p가 true로 매핑돼 있을 때는 true고 false로 매핑돼 있으면 false겠죠. 니게이션은 만약에 f가 i에서 false면 그거에 니게이트한 거는 true죠. 양방향으로 다 성립하는 겁니다. 또 반대도 이게 성립하면 이 오른쪽도 성립하고 오른쪽 성립하면 왼쪽도 성립하고. 그렇죠? 자, and 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사실 f1 and f2가 i에서 true다라는 얘기는 언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f1도 i에서 true고 계산하면 f2도 i에서 계산하면 true다. 그럴 때 f1 and f2가 true다. F1와 F2가 true이려면 F1이 i에서 true거나 아니면 F2가 i에서 true거나 F1 imply F2가 i에서 true라는 거 true이려면 F1이 false거나 가정이 거짓이거나 아니면 가정이 true면 결론도 true거나. 그래서 implication은 F1 imply F2 얘가 true가 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죠. 가정이 일단 false면 얘가 false면 전체는 true가 되고요. 이 값에 상관없이. 그리고 가정이 true일 때 결론도 true면 true가 됩니다. 그러니까 false가 되는 경우 하나밖에 없어요. 가정이 true인데 결론이 false인 경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가정이 잘못되었으면 뭐든지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논리적으로. 자, 양방향 오른쪽 방향의 임플리케이션 성립하고 왼쪽도 성립한다는 뜻이. 자, 그래서 시멘틱스를 이렇게 인덕티브하게 정의했어요.
자, 그래서 인덕션, 방금 정의한 그 인덕티브 룰로 의미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살펴봤던 P and Q, imply P or not Q, 그리고 I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한번 앞에 규칙에 인덕티브하게 계산을 해보면, 자, 기본적으로 인덕티브하게 계산하려면 이 바닥부터 올라가는 거죠. 가장 그 아토믹한 애들부터. 그래서 P가 I에서 true입니다. true라고 했으니까 현재 어사이먼트에서, 자, I에서 지금 Q가 false로 매핑돼 있어요. 그래서 Q는 I에서 거짓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번과 2번을 보면, 자, 2번을 보면 얘가 이제 not이니까 not Q는 true가 되겠죠. 앞에 semantics, negation의 semantics가 그랬죠. 자, 그리고 지금 1번과 2번을 보면 지금 Q가 거짓이라고 했으니까 앞에 P를 붙여도 거짓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1번이랑 3번, 사실 뭐 1번만 봐도 O와는 둘 중에 하나가 true니까 얘가 이제 true입니다. 그래서 4번, 5번을 보면 지금 4번이 거짓이고 P and Q가 거짓이고, 따라서 전체가 true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인덕티브하게 계산할 때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혹시 질문 있나요? 여기까지? F가 true인 경우에 not F가 false다. 그것도 정의를 해야 되냐? 해야 될까요? 결론은 안 해도 되는데, 네, 어떤 경우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이 경우에서 F가 false로 이밸류에이트 되는 경우에만 저렇게 닷을 정의했는데, 만약에 F가 true로 되는 경우는 어차피 요것만 있으면 대응형제를 적용하면 나오죠. 적어도 되지만 안 적어도 된다. 또 다른 질문 있나요? 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신텍스, 우리 PL 포뮬라들의 신텍스랑 스매틱스를 정의했습니다. 인덕티브하게, 둘 다 인덕티브하게 정했어요. 근데 간단한 얘기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슬라이드가 오늘 우리 다루어야 될 내용 중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가장 간단한 얘기, 기본적인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도 그렇고 이번 학기 동안 satisfiability, validity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satisfiable, 어떤 포뮬라 F가 satisfiable 하다는 얘기는 줄여서 set 이라고 하는 얘기는 F가 set이다, 인터프리테이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떤 인터프리테이션이냐면 F를 true로 만드는, 다시 얘기해서 F가 satisfiable 하다라는 건 F가 참이 될 수 있다, F를 참으로 만드는 솔루션, 어사이먼트가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unsatisfiable 하다는 거는, F가 unsatisfiable 하다는 거는 반대니까 어떤 인터프리테이션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터프리테이션 존재하지 않는 걸 참으로 만드는, 그럴 때 우리가 unset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터프리테이션을 다 고려해도 i가 f를 참으로 만들지 않을 때, 그러니까 f를 unset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솔루션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satisfiable, unsatisfiable 이런 용어를 정의했고, valid하다는 게 있어요. valid. 어떤 f가 valid하다라는 거는 항상 참이다. 그러니까 모든 인터프리테이션에 대해서 f를 i에서 계산했을 때 참이 된다. 항상 참이다. 토톨로지 따라하는 겁니다. 가장 뻔한 토톨로지가 뭐가 있어요? true. 이거는 어떤 정의 자체가 그랬죠. true의 정의 자체가 어떤 인터프리테이션을 가져와도 참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버렸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unset 포뮬라가 false죠. 정의가 그렇게 됐습니다. 어떤 걸 갖고 와도 unset이다. 그리고 valid, invalid라는 것도 얘기할 수 있겠죠. invalid. f가 invalid하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어떤 포뮬라 f가 invalid, valid가 아니다. 저희 not이니까 이거의 not이니까 말로 하면 뭐죠? 어떤 인터프리테이션이 존재해서 f를 false로 만들어준다. 그런 인터프리테이션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어떤 i가 존재해서 i에서 f가 falsify 된다. false가 된다. 4개의 개념을 얘기했는데 set, unset, valid, invalid 다 독립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연결이 되어 있는 개념이죠.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정확히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set, 다시 한번 리뷰해보면 set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f가 set이다, 해가 존재한다 하는 거예요. unset,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valid, 항상 참이다. invalid, false가 될 수 있다. 자,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 satisfiability랑 validity는 듀얼 관계에 있어요. 듀얼. 보통 우리가 어떤 A, B가 듀얼이라는 거는 A에 대한 클레임이 B에 대한 클레임을 니게이션 AX가 참이다 라고 할 때 not B, not X가 참이다 이거랑 같은 걸 뜻하면 A랑 B를 듀얼이라고 합니다. 듀얼이라고 하죠. 다시 얘기해서 F가 valid하다는 얘기랑 not F가 unsatisfiable 하다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정확히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F가 valid하다는 얘기는 항상 참이다. 그 얘기는 니게이션을 붙이면 F가 항상 참이었으니까 not을 붙이면 항상 거짓이겠지. 그래서 unsatisfiable. 프루프 엑서사이즈라고 했는데 뭐 방금 뭐 제가 얘기한 게 프루프죠 결국에. 조금 더 우리 처음이니까 자세히 해보면 이쪽 방향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F가 valid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F 정의에 의하면 F가 valid하다는 거는 어떤 모든 인터프리테이션에 대해서 F가 true가 된다는 얘기죠. 모든 인터프리테이션에 대해서 F가 true다.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 세맨틱스 룰로 가보면 니게이션에 대한 게, 자, i가 이거의 대우명제, 아까 대우명제 생각해보면 i가 f에서 참이면 니게이션 f는 거짓이죠. 그래서 모든 i에 대해서 니게이션 f는 i에서 거짓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니게이션의 시메틱스 때문에. 그럼 이 말 자체가 모든 지금 i에 대해서 아까 f가 언셋이라고 했던 거의 정의 자체가 지금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가 f가 언셋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f가 밸리드하면 니게이션 f는 언셋이다를 증명을 했어요. 자, 반대 방향도 해봅시다. 반대 방향 여러분들이 해볼게요. not f가 언셋이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똑같죠? 언셋의 정의 자체가 모든 인터프리테이션에 대해서 거기서 성립하지 않고 거짓이 된다 이런 거니까. 그러면 역시 니게이션의 세맨틱스에 의하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definition f가 valid한 거죠. 좋나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정확히 같은 걸 뜻하는 거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숙제 1에서 셋솔버를 만들 거잖아요. 셋솔버가 해주는 게 뭐냐면 솔버가 해주는 게 어떤 f가 들어오면 얘가 셋인지 언셋인지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satisfiable 한지 unsatisfiable 한지를 판단해 줘요. 셋솔버의 타입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한번 구현을 해볼 거고요. 숙제 1에서. 자, 그러면 셋솔버를 이용해서, 근데 우리 프로그램 베리피케이션에서는 밸리더티를 따질 거거든요. 프로그램이 나중에 우리 배우겠지만 프로그램이 커렉트하다는 프루프는 뭐냐면 어떤 그 프로그램의 시멘틱스가 로직으로 표현해 봤을 때 밸리드한 경우에 우리가 커렉트하다라고 정의하게 될 거예요. 그거 판단을 셋솔버로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프로그램을 포뮬라로 일단 트랜슬레이션 과정을 거치고 얘가 이제 밸리드 할 때 프로그램이 커렉트해지도록 그렇게 인코딩을 해놓을 거야 나중에. 지금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자, 그러면 셋솔버로 얘네가 이제 듀얼이니까 낫을 붙여서 주면 되겠죠. 그래서 낫을 붙여서 줬을 때 언셋이 나온다.
그러면 원래 오리지널 그 f가 밸리드한 거죠. 자,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그 슬라이드 1렉처 1로 돌아가 보면 여기서 제가 뭐 대충 설명했지만 여기서 지금 낫을 붙였던 이유가 거기에 있네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가 satisfiability를 validity를 체킹해가지고 체크할 수도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 네, 그래서 앞으로 셋 솔버들이 어떻게 satisfiability, validity를 체크하는지, decide 하는지를 알아볼 건데, 자, 기본적으로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어차피 같은 거니까 validity, satisfiability 같은 거니까 이것만 생각할게요. 일단 자, 이걸 생각할게요. valid. 어떤 f가 valid하다는 걸 보이고 싶다. 자, propositional logic 같은 경우에는 일단 exhaustive search를 해보면 됩니다. 어차피 finite 하기 때문에 모든 경우를 다 해보면 돼요. 그걸 truth table method라고 한다고 했죠. P and Q imply P 또는 not Q. 모든 경우들을 다 해보는 거예요. PQ의 모든 컨비네이션들을 다 해보고 계산을 해봤을 때 모든 엔트리에서 다 true다. 그러면 valid한 거죠. 가장 나이브한 방식이고요. 근데 이 방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로직이 도메인이 그 first order 로직으로만 가도 적용이 안 됩니다. 도메인이 값이 다 나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두 번째 어프로치는 디덕션이에요. 첫 번째 어프로치는 탐색, search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디덕션. 디덕션 방법을 semantic argument method라고 부르기도 할 건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디덕션, 면역적인 방법으로 추론하겠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냐면 일단 이 디덕티브한 증명에서는 이렇게 모든 경우를 하나씩 다 나열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터프리테이션을 다 나열해가지고 계산해 보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proof by contradiction으로 합니다. F가 invalid하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invalid하다라는 거는 어떤 i가 존재해서 F가 false가 된다는 거죠. 그때 그 i를 falsifying interpretation이라고 합니다. 발레. 자, 그랬을 때 디덕션 룰이라고 하는 규칙들을 혹은 증명 규칙들을 어플라이를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컨트라딕션이 나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무리 이 증명 규칙을 적용해도 디덕션 룰을 적용해도 컨트라딕션이 안 나온다. 그러면 밸리드한 거예요. 인밸리드한 거예요. 지금 가정이 인밸리드한 걸 한다는 거였으니까.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프루프가 F가 인밸리드하다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니게이션 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뭔가 여기서 어떤 사실들이 추론되는지 디덕션 룰들을 적용해서 계속 알아나갈 건데 이게 일반적으로 하나의 실이 아니고 브랜칭이 일어나요. 경우의 수들이 존재합니다. 증명을 해나가면 따라. 그래서 이런 일반적으로 프루프 트리라고 부르는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브랜치가 만들어집니다. 브랜치가 이런 식으로. 그런데 모든 브랜치에서 만약에 다 컨트라딕션이 발생했다. 그러면 증명이 끝난 거예요. 어떤 경우를 고려해도 다 컨트라딕션이 발생했다라는 얘기는 원래 오리지널 이 가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밸리드하다고 한 게 잘못됐다는 거니까 F가 밸리드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증명을 하다가 어떤 브랜치에서는 아무리 가도 컨트라딕션이 아무리 해도 안 나와. 그러면 말 그대로 밸리드하지 않은 거예요. F가.
인밸리드한 경우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프루프 트리의 브랜치들이 다 컨트라딕션을 디라이브 하면은 F는 밸리드한 거고, 어떤 브랜치를 따라서 쭉 갔을 때 절대로 컨트라딕션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F는 인밸리드한 거다. 그리고 그 브랜치를 따라서 가보면 이 falsifying interpretation이 자연스럽게 얻어집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디덕션 룰이라고 하는 게 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프라포지셔널 로직에 대해서 하나씩 볼게요. 기본적으로 디덕션 룰, 프루프 룰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실이 있을 때 그 사실로부터 반드시 로지컬리 따라 나오는 사실들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니게이션 F가 I의 어떤 I에서 참이다 라고 해볼게요. 그럼 뭘 할 수 있죠? F는 참이다 할 수 있죠. 그래서 F가 거짓이다 할 수 있죠. 그래서 I에서 F는 거짓이다를 유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A, B 이런 형태인데 어떻게 읽으면 A가 참이면 B가 참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우리 PL 시간에 세멘틱스 정의할 때랑 똑같은 그 규칙들입니다. 세멘틱스를 정의할 때도 이 디덕션 룰을 써서 정의했던 거예요. 자, 반대로 니게이션 F가 거짓이다 그러면은 F는 참이라고 할 수 있죠. F and G, F 컨정션 G가 참이다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똑같은 인터프리테이션 I에서 F도 참이고 G도 참이다 할 수 있죠. 우리 컴마는 둘 다 참이다. 두 사실을 한 번에 디라이브 했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반대로 F 컨정션 G가 I에서 거짓이다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F랑 G가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라는 뜻이니까 둘 다 거짓일 수도 있지만 둘 중에 하나만 거짓이면 돼요. 그래서 브랜치가 생긴 겁니다. 이때 그 브랜치를 지금 이 바로 표현한 거고요. F가 거짓이거나 G가 거짓이거나. 디스정션인 경우에는 F 디스정션 G가 참이다 그러면은 F가 참이거나 G가 참이거나. F 또는 G가 거짓이면 디스정션일 때 거짓이다. 그럼 둘 다 거짓이어야죠. 그래서 이 경우는 브랜치가 아니고 실 하나입니다. 한 스텝이에요. F도 거짓이어야 되고 G도 거짓이어야 된다. 자, F imply G가 참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두 가지 경우가 있죠. F가 거짓이거나 가정이 거짓이거나 아니면 가정이 참이면 결론도 참이거나. 이 경우도 브랜치가 만들어지고요. 근데 F imply G가 거짓인 경우는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한 경우 언제? F 가정이 참이고 참인데 결론이 거짓인 경우. 그래서 이렇게 이 경우밖에 없습니다. 이퀴밸런스 F랑 G가 서로 같다면 I에서 그게 참이라면 이 F랑 G가 서로 값이 같으려면 둘 다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이죠. 두 경우가 있어요. 브랜치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F랑 G가 거짓이다. 그러면 서로 값이 달라야 된다는 거니까 F가 참인데 G가 거짓이거나 F가 거짓인데 G가 참이거나 브랜치가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프루프 트리가. 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어떤 똑같은 포뮬라 F에 대해서 F가 그리고 I에 대해서 똑같은 I와 F에 대해서 두 개가 생겼어요. 만약에 F가 I에서 참이다 또 디라이브가 됐고
F가 I에서 거짓이다도 디라이브가 됐어요. 이런 게 이제 컨트라딕션이죠. 컨트라딕션이 나오면 거짓을 디라이브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오면 이제 proof가 closed 되는 거예요. 그 해당 브랜치가. 자, 이게 우리 프라포지셔널 로직에 대한 증명 규칙입니다. proof. 자, 이거 사운드한가요? 사운드하다는 게 어떤 증명 규칙이 사운드하다는 얘기는 A, B라는 증명 규칙이 사운드하다라는 얘기는 A가 참이면 B가 참이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A가 참인 경우에 B를 디라이브 할 수 있다는 디라이브 해라라는 뜻이잖아요. 그 룰이 사운드하다, 안전하다, 건전하다라는 얘기는 그게 정말 그러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참이면 B가 정말 참인가요? 이 모든 규칙에서? 그렇죠. 상식적으로 우리 하나하나씩 뭐 제가 뭐 완전히 포멀하게 증명하진 않았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다 이상한 거 없었죠. 그래서 사운드합니다. 그래서 이 규칙으로 제너레이트 되는 포뮬라들은 다 밸리드한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컴플릿 할까요? 모든 밸리드한 포뮬라들이 이 규칙만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이거는 좀 쉽지 않죠. 그거를 지금 생각하고 만든 우리 리즈닝 하지 않았죠 지금. 근데 컴플릿 합니다. 프라포지셔널 로직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운드 하면서도 컴플릿한 규칙이에요. 자, 그래서 이 증명 규칙 디덕티브하게 증명을 한번 몇 가지 해볼게요. F가 P and Q imply P 또는 Q. 아까 우리 그 search 이용해가지고 truth table 메소드로 이거 밸리드하다는 보였는데 이거는 이제 디덕션으로 어떻게 증명하냐? 얘가 이제 밸리드하다는 보이기 위해서 일단 invalid하다고 가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얘가 invalid하다 어떤 i가 존재해서 얘가 거짓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컨트라딕션을 디라이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플리케이션이니까 앞에 규칙으로 가보면 이 경우죠. 따라서 F가 앞에 거 가정이 P and Q 얘를 참이다 성립한다라고 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거짓이 돼야 돼요. 폴스가 돼야 돼요. 그래서 2번, 3번은 1번에서 만들어요. 자, 그리고 P and Q 2번을 보면 2번 보면 P and Q예요. 그러면 앞에 증명 규칙에서 이 경우죠. 이 경우도 양쪽이 다 true여야 되니까 P도 true여야 되고 Q도 true여야 됩니다. Q는 지금 그냥 일단 안 쓴 거예요. 자, 그리고 3번에 가보면 3번을 보면 자, O와 P 또는 not Q가 거짓이다. 역시 이 경우도 이 경우를 보면 둘 다 거짓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P가 거짓이어야 돼요. 물론 이것도 거짓이어야 되는데 그거 일단 안 쓴 거예요. 왜냐면 이것만 써도 지금 컨트라딕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쫙 1, 2, 3, 4, 5까지 디라이브를 했더니 지금 우리 손안에 있는 팩트들이 P가 참이고 P가 거짓이다. 그래서 디라이브 컨트라딕션이 디라이브가 됩니다. 바텀이 디라이브 되면서 지금 한 줄이었죠. 이게 끝납니다. 브랜치. 그래서 모든 경우를 다 해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게 디덕션이라고 합니다. 하나만 더 해보면 자, P 혹시 질문 있나요? 여기까지?
자, P imply Q and Q imply R 이면 P가 R을 imply한다. 자, 일단 증명하지 말고 한번 해석 저기 참일까요? 밸리드한 문장인가요? P가 Q를 추론하고 P이면 Q고 Q이면 R이면 P는 R인가요? 당연히 우리 일상적으로 쓰는 리즈닝 테크닉이잖아요. 여러분 무의식 중에 이 룰 안 쓰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한번 증명해 보겠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인데, 자, 거짓이라고 당연히 밸리드한데 인밸리드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컨트라딕션이 만들어진다. F가 인밸리드하다고 해볼게요. 자, 얘가 인밸리드 하려면 경우의 수 하나밖에 없죠. 얘가 거짓이고, 얘가 참이고, 가정이 참이고, 결론이 거짓인 경우밖에 없습니다. 앞에 우리 세맨틱스 룰에 의하면. 자, 그리고 얘가 또 거짓이라고 그러네요. 거짓 3번에서 얘가 거짓이려면 P가 참이고 R이 거짓이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2번을 보면 이게 AND 컨정션이기 때문에 P 임플라이 Q도 참여해야 되고 Q 임플라이 R도 참여해야 됩니다. 약간 지금 혼동의 약간 컨퓨전의 세맨틱스가 아니고 앞에 그 디덕션 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뭐 요 4번 같은 경우는 2번 봅시다. 2번 같은 경우는 1번 이 임플리케이션이 false면 이 경우죠. 이 경우면 이 두 개가 디라이브 되는 거니까 아래다가 유도한 거예요. 뭐 일종의 오타인데 시멘틱스에 따라서가 아니고 앞에 그 디덕션 룰에 의해서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어디까지 했지? 네, 6번은 6번, 7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자, 이 다음부터는 6번을 한번 보면 6번, 7번 둘 중에 뭐부터도 상관없는데 6번부터 보면 P 임플라이 Q가 I에서 참이다. 근데 이제 뒤로 가보면 이 경우란 말이에요. 브랜치가 만들어진 경우. 그래서 두 경우 왼쪽부터 할지 오른쪽부터 할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왼쪽부터 한다고 하면 두 경우가 있어요. 두 경우. 얘가 거짓이거나 얘가 참이면 P가 거짓이거나 아니면 P가 참이면 Q가 참여야죠. 브랜치가 지금 두 개로 나뉘어진 겁니다. 첫 번째 브랜치부터 가보면 이거라 그러면 일단 4번이랑 컨트라딕션이죠. 그래서 이 브랜치가 클로즈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아직 오픈되어 있는 나머지 브랜치로 가서 Q가 참이다 라고 했으면 이제 7번을 보고 역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Q가 거짓인 경우가 있고 Q가 참이니까 R이 참여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브랜치는 바로 컨트라딕션이죠. 지금 IQ가 참이라고 하고 내려왔는데 바로 거짓이라고 그러니까 컨트라딕션. 그리고 나머지 그래서 여기도 클로즈 되고 나머지 R이 참이라고 했는데 5번에 보면 R이 거짓이라고 그랬죠. 얘도 클로즈. 그래서 모든 브랜치 프루프를 하다가 지금 7번에서 한번 브랜치가 일어나고 여기서 한 번 또 브랜치가 일어나는데 다 클로즈가 됐습니다. 다 컨트라딕션이 바텀이 드라이브 돼가지고 컨트라딕션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어쌔션이 틀린 거니까 밸리드하다. F가 밸리드한 겁니다. 질문 있나요? 네, 그래서 정리하면 프루프 트리를 만들면서 하는 건데 프루프 트리가 계속 만들어집니다. 증명 와중에 그 브랜치가 생성되죠. 브랜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루트로 시작해가지고 시퀀스 하나의 실인데
그 브랜치들을 다 클로즈 시키는 게 목표예요. 클로즈 된다는 거는 컨트라딕션이 만들어지면 클로즈 되는 겁니다. 아니면은 계속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오픈되어 있다. 어떤 프로프 모든 게 다 클로즈 됐다. 그러면은 밸리드한 거고, 그게 아니고 어떤 오픈된 브랜치가 계속해서 오픈되어 있다. 아무리 해도 그런 경우는 증명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경우를 보면은 지금 보면 다음 이그젬플이 뭐 그런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이 falsifying interpretation이 찾아져요. 이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봅시다. 그 방법으로 이 F를 한번 증명을 시도를 해볼게요. 자, 이것도 일단 제가 하기 전에 P 또는 Q가 사실이면 P and Q가 사실인가? 당연히 아니죠. 이게 당연히 밸리드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인밸리드한 경우인데 이 경우에 증명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봅시다.
같이 해볼게요. 자, 그래서 가정을 하면 i에서 f가 인밸리드하다고 해봅시다. 자, 임플리케이션이니까 우리가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없죠. P 또는 Q는 참여해야 되고 P and Q는 거짓이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 얘도 그렇고 다 브랜치를 만든 애들이죠. 둘 다. 그래서 총 경우의 수 4가지가 나올 건데 4가지 다 나열해가지고 다 해봐도 됩니다. 그런데 조금 일단 이 첫 번째에서 P 또는 Q가 true라 그랬으니까 둘 중 하나는 true야죠. P 또는 Q는. 근데 그 아래에서 P and Q가 거짓이라 그랬으니까 둘 중 하나는 거짓이어야 되죠. 그래서 둘 중 하나는 true고 둘 중 하나는 거짓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 경우만 먼저 해보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어떤 경우냐면 P가 참이고 Q가 거짓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거나 아니면은 P가 거짓이면서 Q가 참이거나 이 둘 중 하나밖에 없죠. 다른 두 개는 애초에 말이 안 되니까. 자, 첫 번째 경우를 보면은 첫 번째 경우도 상관없지만 첫 번째 경우를 보면은 일단 끝난 겁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지금 PQ 끝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끝까지 다 내려왔는데 컨트라딕션이 안 나왔죠. 자, 그래서 F가 밸리드한 게 아닌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을 때 이 자체가 인터프리테이션이죠. P는 true로 어사인하면 되는 거고 Q는 false로 어사인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셋솔버가 어떤 F를 set, unset일 때 판단을 할 때 unset인 경우는 당연히 unset이지만 unset이 not F를 주면 unset이 밸리드한 거라고 그랬죠. 근데 얘가 이제 set을 주는 경우는 모델을 같이 줍니다. 그러니까 어사인먼트를 같이 줘요. 인터프리테이션을. 이 경우에 P를 true로 어사인하고 Q를 false로 어사인한 그런 모델을 찾아서 발레를 같이 제공해 줍니다.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 만약에 이 경우부터 했다 그러면은 이제 P에 false로 어사인할 거고 Q에 true로 어사인할 거고. 자, 그래서 앞에 룰이 우리 사운드 앤 컴플리트한 룰이라고 했는데 증명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derived 룰을 넣을 수도 있어요. derived 룰이라고 하는 거는 필수적인 건 아닌데 증명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일종의 렛마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유명한 룰 중에 모더스 포난, 예를 들어 F가 참이고 어떤 I에서 F가 참이고 F가 G를 임플라이한다. 그러면 G가 참이죠. 당연히 성립하는 거고 이거 증명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게 얘도 이제 사운드하는 룰이기 때문에 이 룰 자체를 우리 프루프 시스템에 프루프 룰 센서가 추가해가지고 증명할 때 얘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 얘를 증명할 때 돌아가 보면은 브랜치가 일어나고 복잡했단 말이에요. 브랜치가 지금 3갈래로 나누졌죠. 3갈래로. 근데 이 모더스 포넌 룰을 써서 증명을 한번 해보면 브랜치가 일어나지 않고도 좀 더 심플하게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따라가보면 F가 인밸리드라고 가정을 하고 인밸리드하면 가정이 참여해야 되고 결론이 거짓이어야 됩니다. 자, 3번을 보면 P imply R이 거짓이려면 P가 참여해야 되고 R이 거짓이어야 돼요. 2번을 보면 AND이기 때문에 P imply Q도 참여해야 되고 Q imply R도 참여해야 됩니다. 자, 이 derived 룰 얘를 적용하면 우리가 P를 가지고 있고 P imply Q를 가지고 있으니까 Q도 Q를 얻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Q imply R도 있고 그리고 Q가 방금 생겼기 때문에 R을 derive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디라이브 했더니 5번이랑 충돌이 컨플릭이 생겼죠. 그래서 컨트라딕션. 그래서 디라이브드 룰들을 추가하면 조금 더 심플하게 증명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한 거 뭐 했냐면 프라포지셔널 로직의 신텍스 정의하고 시멘틱스 정의하고 satisfiability라는 개념 얘기했고 듀얼로 밸리더티라는 개념 얘기했고 거기까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밸리더티를 증명하는 방법 첫 번째는 이그저스티브 서치 이거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디덕티브하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디덕션 룰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디덕션 룰을 가지고 증명하는 방법들을 몇 가지 example을 봤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개념인데 equivalence and implication. 자, 우리가 이렇게 쓸 때가 있어요. F1, F2가 equivalent하다. 일자 equivalent하다라고 읽습니다. F1 is equivalent to F2라고 읽을게요. 무슨 말이냐면 F랑 F2, F1 if and only if F2 얘가 밸리드하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F1 이 포뮬라가 밸리드할 때 이렇게 씁니다. 이것도 모든 기호는 말을 줄이려고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맨날 쓰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쓰겠다. 자, 다시 얘기해서 밸리드하다는 거의 뜻 자체가 모든 인터프리테이션 i에 대해서 F1, if and only if F2가 참이라는 거죠. 얘가 뜻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모든 클레임이에요. 일종의 혹은 assertion입니다. assertion 명제예요. 명제 논리식이 아니고 명제입니다. 얘는 그게 다른 점이 얘는 논리식이죠. 얘는 포뮬라고 이거는 논리식이 아니고 논리식들 간의 릴레이션에 대한 명제입니다.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얘는 얘가 참이 되려면 어떤 경우가 되냐면 모든 i에 대해서 i에서 F1 if and only if F2를 계산했을 때 참이 되면 우리가 F1과 F2는 같다. 의미상 동일하다. 자, 비슷하게 imply, implication 이렇게 더블 에로우로 쓰면은 요 신택틱한 implication을 논리식을 뜻하는 게 아니고 F1이 사실이면 F2가 사실이라. 다시 얘기해서 F1 imply F2 이 논리식이 밸리드하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모든 i에 대해서 F1 to F2가 i에서 참이다. 이게 성립할 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F1 equivalence F2, F1 implies F2 얘는 포뮬라가 아니고요. 얘네들은 어떤 성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F1, F2에 대한 성질입니다. 두 개가 같다 아니면 서로 추론한다. 추론 관계에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증명하고 싶다. 어떻게 증명해요? F1 얘를 F2 이런 포뮬라를 만든 다음에 얘를 낫을 붙여가지고 셋솔버한테 줬을 때 언셋이 나오면 이 오리지널 원래 애가 밸리드한 거니까 이게 참입니다. 이퀴밸런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얘네들은 셋솔버로 증명할 수 있는 애들입니다. 셋솔버, 여러분들이 만든 셋솔버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클레임들이에요. 자, 참고로 그리고 얘는 정확히 두 개가 같다는 얘기고 F1, F2 같다는 얘기고 얘는 지금
어떤 의미일까요? F1이 F2를 imply한다. 무슨 말일까요?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우리 first order logic을 안 배웠지만 예를 들어서 x가 5보다 작으면 x가 10보다 작을 거잖아요. 뭐가 더 제너럴하죠? 둘 중에? 5항이 네? 보다 5항 10보다 작다. 10보다 작다? 어떤 의미에서 제너럴하죠? 만족감 지금 만족하는 x 인스턴스들이 더 많다. 우리 나중에 다루겠지만 더 어떤 포뮬라들이 일반적이다 혹은 더 구체적이다 혹은 더 스트롱하다 위크하다 뭐 이런 개념들이 뒤에 나올 거예요. 그때 뒤에서 이런 임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정의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P랑 not P는 같은 애죠. 그래서 이퀴밸런트 한 겁니다. 왜냐면 이게 밸리드하기 때문에. 증명을 안 할게요. 자, 그리고 얘도 P imply Q는 not P 또는 Q 연결시켜 보면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얘는 밸리드한 포뮬라예요. 증명할 수 있어요. 앞에 스매틱 아규먼트 메소드로. 자,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요. 이거 풀어 쓴 거죠. 임플리케이션을. 자, P가 거짓이거나 아니면 Q가 참여된다. 그 뜻한 거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하나 받고 마칠게요. 질문 없나요? 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